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지 가지고 6주 수업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혹시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현업에서 지금 중개업 하시나요? 아니면 무슨 개발 사업 하시나요? 전혀 현업을 안 하세요? 특이하시네요. 궁금해서 그냥 토지가 궁금해서 단순히 오신 건가요? 시집이 사니.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두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은 공인 현재, 두 분 다 공인중개사인데 한 분은 그 뭐 세종시 근처에다가 토지를 투자하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현직 공인중개사께서 투자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물려가지고 돈을 회수가 안 된대요. 그것도 몇 명이서 같이 가서 공동으로 투자했는데 세종시에 왜 투자를 했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한 번 투자하면 뭐 한 기본이 뭐 한 30배 정도 한다 해서 몇 억씩 넣나 봐. 근데 지금 아무튼 해소가 안 된다고 전화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뭐 어떻게 저축한다고 생각하고 놔둬야지 내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어제 또 한 분은 또 전화 왔는데 레드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러더라고. 자기 토지 중개를 하는데 그 이제 그 토지가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 아마 저기에서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PF 대출까지 받은 그런 토지인가 보더라고요. 그것도 좀 내가 또 상담을 좀 해드렸죠. 그 토지에 대한 은근히 상담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토지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거 혹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아파트가 하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아파트가 30평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에피타이저 한번 할게요. 가정합시다. 근데 이게 서울은 30억 된다고 가정할게요. 가정입니다. 가정. 그다음에 지방 A 도시는 20억 정도 된다고 하고 또 지방 B 도시는 10억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30평짜리 이 정도 나눠지잖아요. 지역을 가면은 그죠? 근데 이걸 볼 때 아파트 30평에 금액이 30억, 20억, 10억 그러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원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건축비가 얼마인가 보세요. 건축비가. 평당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대충 500 잡아볼게요. 그럼 얼마냐면 30평이니까 1억 5천이죠. 1억 5천, 1억 5천. 근데 그게 부산에 뭐 지방에 한다고 다를 수는 없잖아요. 같은 자재 쓸 때니까. 그럼 여기도 1억 5천이죠. 그죠? 여기도 1억 5천이죠. 즉 건축은 똑같잖아요. 그럼 이 차이익이 뭐냐면은 여기가 28억 5천이고 18억 5천이고 8억 5천인데 그게 뭐냐면 토지비잖아요. 맞죠? 개발사 할 때는 건축비 토지비니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30평짜리 가격은 어디서 결정나는 거예요? 건축비, 토지비예요. 토지비라고요. 토지비. 토지비 차이에서 난다고요. 그 만약에 재건축한다고 하자면 재건축한다고 이게 제로잖아요. 재건축하면은 건물 가치가 안 해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건축 투자할 때 아파트 야 우리가 구동 그 203호 투자했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뭘 투자한 거예요? 그 해당되는 토지에다 투자한 거라고. 그래서 재건축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뭘 따져요? 너의 토지 지분이 얼마지를 따지잖아요.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 부동산 공부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부동산 그러면 정의를 내릴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내리는지 아시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러잖아요. 토지를 빼버리면은 그런데도 토지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몰라요. 투자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토지에 대해서 아냐 물어보면 잘 몰라. 경험도 그렇고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도 대부분 다 토지 중심으로 나온다고 일단 기본이 토지 중심. 왜냐하면 토지하고 관련돼서는 법의 적용이 무지 많아요. 다른 거에 비해서. 토지 그럼 법이야. 왜냐하면 정책의 대부분 여기에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따든 감정평가를 따든 전문가가 됐는데도 토지를 물어보면 몰라. 잘 몰라. 아파트는 잘 알아. 뭐 어디 뭐 압구정이 비싸다더라. 아파트는 잘 아는데 토지는 잘 몰라. 그러면 에듀윌이 이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에듀윌은 부동산 하면 대한민국 최고의 메카 아닙니까? 그죠?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토지 전문가를 이거 어떻게든 빨리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갖게 되겠죠. 교육기관이면서 그런 또 책임과 의무도 있는 거지. 특히나 에듀윌 출신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공부를 해보고 물론 어디서 이제 조금씩 들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뭐 경매를 들을 수도 있고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한번 처음부터까지 한번 A부터 Z까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듀윌은 다른 데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플러스 알파 토지 부분만큼은 또 남들 전문성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좀 갖춰보자는 거죠. 그래서 의기투합이 된 겁니다. 의기투합이 6주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한 6주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여기 디벨로퍼 과정이 있어요. 여기 디벨로퍼 과정이 10주짜리 개발만. 그럼 개발만도 10주단 말이야. 이게 6주 가지고는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다년간의 교육과 현장에 있어봐 가지고 그걸 6주에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어. 그래서 6주 동안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려고 그래요. 우선 전무가 되는 길 어떤 길이냐 한번 볼게요.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궁금증이 4가지가 있어요. 항상. 무슨 토지, 무엇을. 여기에 이제 이쪽에 보시는 게 이용, 개발, 관리, 거래, 투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죠? 누구든지 이용하고 싶고, 개발하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이게 해당되잖아요, 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있죠, 4가지라고요. 무엇에다 투자할 거냐, 무엇을 관리, 무엇을 이용할 거냐, 무엇을 개발할 거냐, 무엇을 투자할 거냐. 무엇이 1번이잖아요, 그죠? 무엇이.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걸 언제 할 거냐는 거죠. 언제 개발하고 언제 이용, 언제 관리할 거냐. 이 4가지 말고 혹시 다른 궁금증 여러분 갖고 있나요? 무엇을 언제, 어디다가, 대한민국 전체에다가 아니면은 어디다가, 그리고 어떻게. 4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여기는 행동, 여러분 하고자 하는 행동이 이용하거나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거래하거나 투자하거나 여러분 하고자 하는 행동. 어떤 행동 하나는 할 텐데 그 중에서 저 4가지 궁금증, 그러니까 무엇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주면은 전문가죠, 이제. 아니, 해결을 떠나서 일단 내가 먼저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과정에서 중간에 이제 자문을 해준다거나 중개를 해준다거나 또는 뭐 분석을 해준다든가 하는 전문 영역이 생기는 거죠. 직접 할 수도 있고 중간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도 있고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울러서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은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뭐 전문가 아닙니까? 한 가지만 해도.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하냐면은 저기다가 이제 그 대부분 다 주택, 아파트 이런 식으로 상가, 아니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단 말이야 대부분이. 근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뿌리는 뭐 건축비는 계속 감가상각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데도 재건축하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토지 가격이라는 게 건축비는 감가상각 되면서 토지는 오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토지는 계속 오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토지에다 방점을 찍고 이 수업을 한번 공부해보자는 개념인데 요걸 풀어가는 겁니다. 요걸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을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이 중에서 혹시라도. 나는 뭐가 제일 궁금하다. 이용이 궁금하다. 개발이 궁금하다. 관리가 궁금하다. 거래 투자 이게 궁금하다.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투자에다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 투자에다가. 근데 막상 하라면 또 안 해. 정보를 줘도. 근데 사실은 이제 요 이용이 가장 기본이에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최선인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반드시 저 4가지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뭘 하든 간에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6주로 돼 있죠. 하루에 4시간씩 6주로 돼 있잖아요.
4, 6 입선 많은 시간이 적은 시간 아니죠. 많은 시간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요거죠. 첫 번째가 무엇을 이제 지금 빨간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설명이 된다는 거야. 무엇을부터 설명하려는 거죠. 첫 시간에. 쉽게 말하면 어떤 토지 이런 거죠. 근데 우리 여러분 토지 무엇 할 때 토지 유형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목이 총 몇 개죠? 지목이 총 28개잖아요. 자, 그럼 28개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이용, 개발, 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용하는데 28개 중에서 가장 이용하기 좋은 게 무슨 지목? 대.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 그럼 어디 대? 어디에 있는 대?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어디에 있는 대?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임. 근데 대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참고로 그냥 지금 28개 지목 중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것은 뭐다? 이용하기 제일 좋은 것은 대. 투자하기 제일 좋은 것은 또 대. 어운이 대. 그래서 그런 거죠.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 고민할 수 있어요. 모든 부동산은 두 가지 가치로 측정을 해야 돼. 기초적인 이해를 하신 분은 두 가지 가치. 좀 전문가는 네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두 가지 가치가 뭐냐면은 이용 가치와 투자 가치야. 이용 가치, 투자 가치. 지금 당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지하철역이 있는 현재 지하철역이 있어요. 여기. 저기는 지하철역이 한 3년 뒤에 생겨요. 여기는 지하철 현재 생기고 있고 저기 3년 뒤에 생긴다고. 전세 들어가려면 일로 가야 돼. 여기 A라고 저 B라고 합시다. 전세 들어가면 A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여기는 현재 지하철이 있는 데가 A. 3년 뒤에 지하철이 생긴 데가 B. 자, 전세 들어갈 거야. A로 가, B로 가. B. 3년 뒤에 지하철이 생긴 데가 지금 전세 들어갈래.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용 가치라고. 근데 3년 뒤에 그러면 3년 뒤에 지하철 생기면 저건 엄청 오르겠죠. 그건 투자 가치라고. 투자 가치는 미래를 보고 이용 가치는 현재를 보고. 대는 현재야 미래야? 대는 현재야 미래야? 대라는 그 지목은 현재야 미래야? 사실은 과거야 과거. 이미 대가 돼 있잖아. 그러면 이미 이용 가치가 다 있고 그 가치가 다 이미 반영돼 있잖아. 그러니 오늘 수업을 들어왔어야 된다니까 이렇게. 지금 벌써 틀리잖아. 지금 개념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당장 봐봐. 이용 가치, 현재 가치는 대지. 투자 가치, 미래 가치는 뭐가 되겠어? 지하철이 있는 것이 대지. 지하철이 생길 것은 대가 아니지. 그러면 얘가 지하철 생기면 대가 되겠지. 간단히 생각하면 대가 될 확률이 높은 땅은 투자 가치지. 대가 되는 것은 이용 가치지. 이용 가치는 현재 가치가 반영이 돼 있지. 가격이 높죠. 투자 가치는 아직 반영이 안 됐지. 되고 있는 중이지. 이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지목도 28가지인데 저기 용도 지역도 있죠. 용도 지역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세요? 용도 지역 몇 가지? 이제 막 머리를 이제 뒤집어 봐야지. 공인중개사 시험 봤을 때 용도 지역이 몇 개였더라 막 뒤집어 봐야 되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는 게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지만은 그 여러분들 시험 공부한다는 게 애우기 바빠가지고 그때는 아는데 막상 현장에다 대입시키려면 아무것도 모르겠어. 에듀윌 아카데미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장 교육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돼서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단어를 쓰는 거야. 여기서는 제가 한 번도 뭐 비진이 의사표시 이런 거 하나도 안 써요. 여러분들 그거 엄청 공부했잖아. 응? 반사회적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쓴다고 여기는. 의미도 없고 현장에 쓰는 용어를 바로 쓰는 거란 말이야.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그럼 용도 지역이 몇 개나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용도 지역이 몇 개인지. 용도 지구는 몇 개고 용도 구역은 몇 개고 얘들이 각각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지금? 이용 가치와 투자 가치가 다르다는 거지. 얘들이. 우리나라에서 용도 지역이 법률적으로 구분했을 때 그 자주 바뀌긴 하는데 법률 구분할 때 보통 280개에서 400개까지 나옵니다. 뭔 소리야 그러겠는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 지역이 21개가 나와. 그 예법에서는 200 몇 개가 나와.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200 몇 개를 하려면 200 몇 개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언제 알아? 용도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법이 몇 개나 됐거든. 그걸 다 알아야 되는데 토지를 알려면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면 280개만 내보기 애울 것 같아. 왜냐면 시험 볼 때 그렇게 애웠듯이 이것도 애울 것 같아. 막 아무 의미 없다. 이 시간을 통해서 딱 1시간이면 해결된다. 280개의 법이. 뭐 이런 거지 일종의. 그 저기 학원 같으면 쪽집게 강의 뭐 이런 것이 일종. 근데 스피드하지만 정확한 거. 그래서 실용적으로 우리가 현장 교육 그러게요. 스피드하면서 정확한 거. 그걸 지향하거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언제 무엇을 할 때는 저쪽에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한달 쓰면 이용 가치하고 투자 가치를 보고 또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요거 다 찾는 게 첫 번째. 무엇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토지의 특징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혹시라도 그 부동산 공부하시면 잘 아시는 뭐 부동성, 부증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외워서 잘 아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 거야? 뭐 이걸 좀 이해하자는 거지. 부동산은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그럼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시죠? 부동산 그러면 무조건 생각나는 거. 지역마다 다르다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전국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강남은 강남이고 강북은 강북일 뿐이다. 뭐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지방에 부동산 가격 내리는데 큰일 났어요. 서울도 내리나요?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너는 부동산을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켜 보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지방은 지방이고 서울은 서울이고 서울도 강남은 강남이고 강남도요. 서초동, 방배동, 대치동이 또 틀려요. 그러면 부동산 성향 우리는 공부할 때 부동산은 부동산, 임장활동, 부동산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직접 대입을 시켜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다르단 말이야. 그럼 저기 있는 성격도 다 분류가 돼야 돼요. 분류가 돼야 돼요. 저 성격들이 지금 5개만 해놨는데 성격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했는데 저 성격들이 부동산 특히 토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런 걸 다 공부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무엇을 이걸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무엇을 어떤 부동산을 어떤 토지를 제일 답답한 게 여기가 저기 뭐 정책을 쓴다거나 되게 답답한 게 저기 부동산 정책 쓸 때도 여러분 부동산 정책 쓸 때 딱 한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 한 가지가 뭐가 제일 많이 나오죠? 주택 시장, 주택 이거 제일 많이 나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주택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택이 민생이잖아요. 주택 자체가. 그래서 주택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가 쪽은 관심이 없잖아요. 정부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선택이기 때문에. 주택은 필수잖아요, 여러분들이. 상가는 선택이잖아요.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안 해도 되는데 주택은 어차피 전세라든 월세라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정책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모든 부동산이 주택에만 몰려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부동산 정책을 이해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른데. 근데 주택 정책을 쓰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주택 정책 쓰면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 아세요 혹시? 주택 정책 쓰면서 공급이죠. 공급 나오잖아요. 공급은 토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결국은 토지 정책이라니까 그게.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주택 공급한다고 뭐 신도시 만들고 다 토지잖아요.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난리 나고 토지잖아 토지. 사회적 사건을 저지른 건 다 토지에 있다고. 옛날에 뭐 강명 뭐 무슨 뭐야 그 뭐지 뭐 LH 무슨 그 뭐도 다 토지잖아. 본질은 토지인데 이게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니까 보니까. 어쨌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무엇을. 그래서 이번 이제 언제. 그럼 언제 한다는 얘기야. 이용을 언제 하고 개발을 언제 하고 관리는 언제 하고 거기에 투자를 언제 한다는 거야.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적시. 이걸 적시성이라고 그래. 적시에. 가장 하는 거 언제다? 적시라니까. 제일 좋은 타임이 언제다? 적시. 가장 적절할 때 하는 거야. 가장 적절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머리 한번 가만히 숙여가면서 갈게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주택, 상가, 뭐 아파트 다 있잖아요. 뭘까요? 지금 투자한다면 어느 이 순간에. 좀 난리가 아니던데 막 뭐 금리가 올라서 뭐
영끌이 어쩌고 난리가 아닌데 지금 만약에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뭐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장담 이제 토지에 말려버려 말려서 시작하자 말려가지고 오직 토지 이제 오온이 토지지 이제. 근데 왜 토지라고 그러세요? 지금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주택 사람 안 살 거죠. 그 오렌 버핏인가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 그 전문가 있잖아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한 마디 있어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모두가 두려워할 때 모두들이 두려워할 때 나한테는 뭐가 온다? 기회고 모든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까?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걸 못하니 나는 일반인이라는 거지. 그러면은 나는 뭐야? 전문 투자가고. 여러분들이 이제 유명한 첫 투자가 되려면 그 말을 좀 명심해 두세요. 그 얘기는 배경이 뭔지 아세요?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회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지. 어찌됐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기회에도 요 기회도 온다는 거 아니야. 그지?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나한테는 기회고 이런다는 것은 이런 반복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투자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겠지. 그럼 언제 한다는 거야? 언제? 반복된다 가져가. 언제 한다는 거야? 요때 사고 요때 팔아야 돼? 요때 팔고 요때 사야 돼? 언제 한다는 거야? 그걸 찾아야 되겠죠. 그거 타이밍을 한번 볼게요. 나중에 수업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요거 가장 중요한 거. 부동산 시장이 움직여요.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침체기 막 움직인다고. 그죠? 그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예를 들면 상승기에 사고 뭐 침체기 팔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조정해야 되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자꾸 관찰하는 버릇이 생겨야 돼. 토지 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주택 가격이 내릴 때인지 오를 때인지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뭔지 아세요? 부동산 시장 초점에서 오르고 내리고의 기본적인 그 어떤 그 팩타가 뭐냐면은 수요 공급이에요. 부동산 시장 수요 공급이잖아. 공급이 많으면 내릴 거고 공급이 적으면 오를 거고 이건 기본이라.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예측이 다 되죠. 예측 되잖아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하대. 그럼 앞으로 집값 오를 거야. 뭐 예측이 되잖아요. 이런 게. 그럼 우리는 왜 부동산 시장을 예측을 못 할까요? 예측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부동산은 좀 부족한 상태야. 지금 주택 같은 것은 공급이. 주택가격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것은 정망이 돼 있다고. 이런 추정은 가능해요. 예측도 가능하고 관리도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내년도 부동산 시장을 물어보면 왜 답을 못 할까요? 다 예측이 가능한데. 장기적인 거, 미래적인 거, 앞으로 2053년도에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은 지금보다 올라 있을 거다, 내려 있을 거다. 이건 예측이 돼요. 나름대로 예측이 된다고.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물어보면 글쎄요 그런다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장기적인 트렌드로 가게 돼 있어. 뭐 이런 시장에서 말하는 5년 주기에서 10년 주 가게 돼 있다고. 장기적 트렌드로. 근데 이 트렌드를 장기적으로 가는데 그 장기 트렌드를 단기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팩터들이 나와요. 이게 장기 트렌드거든. 이게. 근데 요게 이제 수요 공급에서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 어때? 수요가 많으면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바뀐다고. 여기까지 예측이 돼요. 여기까지 예측이 돼. 근데 요런 단기 트렌드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요런 단기 트렌드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야. 빨간 선. 요게 급등할지 급락할지 이런 거. 요게 말려가지고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요것은 말이야. 여러분들 예측이 안 되는데 한번 봐볼게요. 저 시장 부동산 시장에는 수요 공급 말고 여기 충격과 자극이라는 외부 환경이 있죠. 요것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갑자기 금리를 내려가지고 금리를 올려가지고 이건 부동산 수요 공급과 관계없는 거야 지금이. 관계없는 거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갑자기 뭐 수출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잖아. 수출이 안 돼. 그 수출이 안 되는 부동산 무슨 관계가 있어? 그 수출이 안 되니까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그지? 경기가 침체되잖아요. 그럼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손을 대는 거야. 부동산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관계없는 외부의 이런 환경들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딱 주면서 부동산 시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예측한 이상한 데로 막 가버리는 거야. 이게 예측 못하면 무조건 영끌이 돼서 뭐
투자를 했는데 망가지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면은 부동산 시장 예측은 기본이지. 시장에 대한 수요 공급의 기본은 예측하겠지. 관리된다. 이 예측되지 않는 거, 통제되지 않는 요거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게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이런 거예요. GDP가 마이너스가 났어. 경제가. 미국 대통령은 대로 뭘 보냐면은 그 대통령의 평가 기준이 하나가 고용률이에요. 고용률. 그 고용률이 막 떨어지면은 막 국민들이 대통령 갈아치워 이런 얘기한다고. 한국의 평가 기준 중에 하나는 GDP예요. GDP가 마이너스 갔다 그러면 경제를 못한 거라. 그 작년에 우리나라 GDP가 1.2%였거든. 성장률이. 근데 만약 마이너스 갔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경제가 침체된 거야. GDP가 침체됐다는 고용률 침체되고 소비 다 침체된 거예요. 그럼 정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당장 GDP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죠? 그게 제일 우선이야. 올리려고 생각했더니 답이 없어요. GDP 올리는 방법이 세 가지거든. 이들 하나 뭐냐면은 하나가 수출을 증대시켜서 GDP를 올리는 거야. 근데 세계 정세가 막 정쟁도 하니까 수출을 못 하겠는 거거든. 그럼 뭐 해야 돼요? 정부 돈을 뿌려서라도 GDP를 올려야 돼. 그 정부 지출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뭐 지금 정부 같은 데는 세금도 뭐 덜 걷어겠다. 돈도 없어. 그럼 이제 하는 일 뭐야? GDP 올릴 방법이 세 번째 마지막. 그게 내수를 진작시키는 거야.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고. 근데 소비를 진작시키려면은 금리도 낮춰야 되는데 금리는 못 낮추고 세금을 깎아야 되는 것도 다 못 하겠고 소비도 한계 있거든. 그래서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거예요. 민간 투자.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데 그 투자가 건설, 설비 이런 투자거든. 그러니 GDP 떨어지면 어떤 산업을 활성화시켜요? 당장 건설업. 건설을 활성화시키려니까 건설업의 주제가 되는 게 뭐야?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을 띄워줘야 되는 게 건설이 활성화되려면은 갑자기 GDP가 지금 어디로 넘어왔어? 부동산으로. 부동산 시장 멀쩡한데 GDP 띄우려고 부동산 띄워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건설 산업 활성화해서 부동산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이때 여러분들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어요? 분양을 활성화시키겠어요? 이 상황에서 거래 활성화, 분양 활성화. 건설업을 띄워야 되니까 거래 활성화는 아니지. 왜? 자기들끼리 거래한 거 건설에 전혀 관계가 없어. 왜? 그러잖아. 이건 GDP 잡히지도 않아. 프로덕이잖아. GDP 생산이잖아. 건설이 생산하는 걸 띄워줘야 되니까 분양시장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시켜버려요. 갑자기. 전매 뭐 제한 안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부동산에 충격이 들어와 버렸죠. 그죠? 부동산 충격이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막 전매 안 하고 돈 빌려주고 막 분양하는데 세금 깎아주고 막 이러는 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활성화돼 버리잖아요. 자 언제 저쪽으로 예측이 되잖아. 이쪽 예측이 안 되잖아. 그럼 뭘 추적해야 돼? 정부의 정책 추적해 가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쪽에 있는 환경들 추적해 가야 되죠. 이게 언제라는 타이밍 잡는 거라고. 타이밍 잡는 거. 문재인 정부 가만히 그냥 고민해봐. 문재인 정부의 그 4년 5년 동안에 뭐 28번 정책 발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부동산 잡았어 못 잡았어? 못 잡았잖아요. 그럼 부동산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외적인 문제였던 거야.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뭐 하는 일 별로 없이 그냥 뭐 금리 올렸는데 부동산 잡혀버렸네? 그럼 그때 당시 뭐였다는 얘기야? 원인이? 금리였다는 얘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쪽 시장이었다는 건 아니야. 이쪽. 그지? 그럼 그것만 추적했으면 투자하고 빼고 타이밍 잡았을 거 아니야. 그죠? 일종의 그런 거. 그런 것을 깊이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걸 보면은 요거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들으면 나올 텐데 요게 이제 토지 시장의 전개 과정이에요. 어떠세요? 보니까? 떨어진 적이 별로 있어 없어? 저 80년대 70년대 와가지고 지금 최근까지 왔는데 떨어진 적이 별로 없죠. 주택은 막 떨어지고 난리 났잖아 지금. 근데 이건 별로 없죠. 그죠? 이게 토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타이밍 잡는 거 얘기해 준 거예요. IMF 때 잠깐 떨어졌어요. IMF 때. 이게 IMF 때야. 그러니까 이걸 딱 일직선으로 추세선을 놔두면은 떨어진 게 별로 없다고. 토지라는 것은. 나중에 제가 15년, 20년치를 계산해보니까 토지가 제일 많이, 어쨌든 토지는 올라. 요게 이제
여기 저기가 하고 여기가 비교해 보면 지금 저 정도 심리가 있는 거거든. 토지 시장의 심리. 이게 지금 어떤 시장이면 가장 침체되는 시장의 모습이에요. 근데도 지금 가격은 오르고 있었죠. 요거 이런 거 타이밍 잡는 방법을 설명드리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저 순서는 세 번째지. 예? 무엇을 언제 이제 어디에. 아까 타이밍 잡는 여러 가지 방법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특히 뭘 더 깊이 봐야 된다? 부동산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외부 환경, 변화를 더 깊이 봐야 된다. 요거만 알면 전문가 다 됩니다. 요거만 알면은. 내가 간단한 GDP 하나 설명했을 뿐인데도 GDP만 있겠어? 물가도 있고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이해하기 바라고. 그다음 이제 어디에? 자, 어디다 해야 돼? 어디 걸 이용하고, 어디 걸 개발하고, 어디 걸 관리하고, 어디 거에다 투자해야 돼요? 어디다 하는 게 좋겠어요?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어디다 자꾸 어디다 하니까 자기가 그 동네 사나 봐. 그래가지고 뭐 광주 어디래? 광주 어디냐고 그랬더니 뭐 봉선동이 어디라 하더라고. 왜 그래? 했더니 자기가 그 동네 산대. 그럼 그건 자기가 사는 동네 투자하면 다 됐지.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전국에 땅이 많은데,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거라. 편익효과. 요거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편익이 좋은 데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강남을 몰려가잖아요. 그럼 그쪽이 우세하겠지, 수요가. 이건 아주 기본이. 그 다음에 이런 효과 말고 또 이런 것도 있어. 등대효과라고. 등대효과가 뭐냐면 이런 거야. 서울이면 서울 중심.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사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부산에 산다 이게 부산에. 그럼 부산에 가장 편익이 가장 중심지가 수영구인가 그렇잖아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데가 수영구가 이제 저기가 있잖아. 막 해운대도 있고 이런 데 수영구잖아요. 그럼 수영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 이 영향을 받는 곳, 개발을 받든 뭘 받는 곳. 그러면 우리 같은 서울 같으면 이제 신도시 있잖아. 신도시 영향을 받는 곳. 그것에다가 등대를 딱 심어 이렇게 등대를 꽂아놓고 그 등대가 이제 불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붙일 거 아니에요. 비율이 이렇게 동그랗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곳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신도시 여기 있다면 신도시 주변에 이렇게 되듯이. 그럼 다 빼고 강남이다.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 그럼 강남에다 등대를 딱 심어 놓으면 강남에서 이렇게 비치겠지. 그게 최우선이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 어디를 찾아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용 가치하고 투자 가치에 따라 좀 달라. 투자 가치에 따라. 이용 가치는 현재 편익 중심지고 투자 가치는 미래의 편익 중심지니까 다르겠죠. 그 요걸 찾아가는 방법이 이제 어디에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도 몇 군데 소개해 줄게요. 이렇게. 자, 서울에다 등대를 꽂았다 가정이에요. 서울에다 등대를 꽂았다 가정이에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 지역이 다 등대 효과를 받겠죠. 그죠? 그 다 등대비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럼 서울이 이성도시가 몇 군데 될 것 같아요? 서울하고 접정지어 있는 이성도시, 시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가장 근자 옆에 있는 거 저기 뭐지? 강명시. 강명시 오셨구나. 강명시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그게. 여기 지금 요거 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10개. 서울을 딱 들으면 등대역까지 들어오는데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10개. 저거 세고 있었죠. 예, 그게 20개. 붙어 있는 게. 20개. 그 좀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뭐 강역한다 해가지고 이게 다 편입되냐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김포 편입 어쩌고 강명 편입 어쩌고 뭐 가천 편입 어쩌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입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편입되면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표정 보니까 나와 관계없는 일이야 그러고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관계없는 일일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다 보면 나한테 간접적으로 넘어온다니까요. 넘어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가격은 필지마다 달라.
토지 가격은 필지마다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기본 원칙은 다르다. 근데 봐요. 토지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그럼 1, 2, 3, 4, 5, 6, 7, 8, 9번의 토지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길이 이렇게 적격이 된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이건 9개 토지는 크기하고 면적하고 모양새는 같아요. 9개가. 제가 잘못 그렸는데 같다고 가정하고. 그럼 가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왜 다르다? 방향? 갑자기 방향이요. 갑자기 방향이 나와. 얘 다르다. 같다니까. 크기도 같고 면적도 같고 모양새도 같고. 근데 뭐가 다르다? 가격은 왜 다르다 근데? 이용가치 다르다. 지금 제일 싼 땅이 몇 번이에요? 이 중에서? 5번? 왜 5번이 제일 싸? 네? 아, 기라가 붙어.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이 용어가 좋아. 도로에 안 붙어서가 아니고 기라고 안 붙어갖고. 이걸 접도면이라고 해요. 접도면이. 도로에 붙었다 안 붙었다 접도면이. 접도면이 없다. 하나 했다. 일면 접도. 이면 접도 이런단 말이야. 표현할 때. 근데 얘는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야. 도로가. 그럼 여러분들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제일 1번은 뭐야? 도로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가 오히려 잠재력이 제일 클 수도 있잖아요. 도로만 붙으면은 제일 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도로 없는 걸. 맹지. 맹지 한문 쓰면 이렇게 써요. 망했다. 뭐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거지. 뭐가 안 보인다는 거야? 도로가 안 보인다는 거지. 이걸 맹지라고 불러. 근데 접도면이라 있지. 접도면이 몇 면이 접할 때 제일 비쌀 것 같아. 무면이면 제일 싸다고 그랬잖아. 몇 면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몇 면이? 그 많을수록 그럼 8면이야. 이 땅은. 많을수록 지금 이거 비싼 거야? 몇 면이 제일 비쌀 것 같아? 이 용도를 다 따져봤을 때 3면은 또 이렇게 생겼잖아. 2면은 여기 2면이네. 여기 제일 비쌀 것 같아요? 몇 면이 제일 비쌀 것 같아요? 4면. 4면이 제일 비싸. 사통팔달 그러잖아 보통. 그래서 4면이 제일 비싸. 4면이. 이렇게 딱 4면이. 여러분 이 땅을 개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발한다고. 만약에 누가. 그럼 이 땅을 개발할 때 이 전체를 사려고 하겠어요? 요만큼만 사서 하려고 하겠어요? 전체를 사고 했을 때 5번 땅은 맹지다 아니다. 그럼 뭘로 보여 이제는? 맹지하니까 뭘로 보여?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맹지까지 봤는데 맹지가 이제 아니잖아. 그럼 뭘로 보여야 돼 이제는? 저게. 저 땅에 있으면 없으면 사업해 못해요. 그걸 뭐라 불러? 그렇지. 자, 다시 가장 비싸다 싸다. 이제 R이 됐으니까 가장 비싸다 싸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보고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맹지로 보고 있어? R로 보고 있어? 잠깐만. 지금 맹지로 보고 있어? R로 보고 있어? 이 순간 땅값이 틀리잖아 지금. 그죠?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명지인지 R인지. 개발사 한 사람은 이걸 분명히 R로 보고 먼저 자기가 투자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이름이라도. 망가져도 자기는 그걸로 R로 빼면 되니까. 누군가서 하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보니까 얘는 끝까지 맹지로밖에 안 보인다고. 전문가 아마추어 차이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때 영향밀성이 도로지 도로. 그잖아요. 도로잖아요. 그죠? 특히 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 도로를 감안하고 개발을 감안하고 이랬을 때 여기에 파생되는 걸 찾아야 된다. 만약에 여기 8번 땅이 1,000만 원, 그러니까 요 3번 땅이 1,000만 원 평당 팔았어요. 그럼 여기 2번 땅은 이제 이건 1면 도로잖아요. 여기는 2면 도로고. 얘가 1,000만 원이면 이는 몇 번 얼마 받아야 돼?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 정도? 알파를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알파 정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토지주는 반드시 1,000만 원 받으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기 약점은 관계없고 옆에 김 씨가 1,000만 원에 팔았어. 이 땅을. 나는 1,000만 원 안 받으면 안 돼. 그러게 되죠. 1,000만 원 사면은 그 마이너스 알파는 누가 부담하게 돼? 결론은? 최종 소비자가. 부동산의 최종 소비자는 누군지 아세요? 부동산의 최종 소비자. 부동산의 최종 소비자는 누구다? 이용자라니까 이용자. 가장 월세를 이용하는 사람.
결국 월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거야. 저 사회적 비용을. 월세로 낼 거 아니야, 저걸. 저기서 생산된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토지 가격이 옆에 땅과 같이 1,000만 원까지 반영했으니까 원가가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걸 누가 부담하냐면 월세로 들어간 사람이 부담하는 거라고. 그게 사회적 비용이라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은 여기 초점이 없는 거야, 이런 데다. 어쨌든 그래서 토지 서울을 딱 두고 서울을 저는 이제 서울을 이렇게 한간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항상. 지금 중심지, 부심지 네 군데 이렇게 표시해요, 서울을 항상. 여기는 강남동 뭐야 이게 아무튼 그렇고 여기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인근에 이렇게 표시하고 이게 20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도시는 여기다 짓는다, 여기다 짓는다. 그거 봐. 점점 근접에 다 가잖아요. 그죠? 찾아갑니다. 찾아가. 나중에 신도시 관련해서 어디가 적정 땅이고 어떤 땅이 유명한지를 찾아보는 방법. 도로 연결성도 있고 지하철 연관성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지하철 많이 생긴지 알죠? 앞으로. 여러분 이거 하나 참고로 오늘 이 수업을 추가로 듣고 안 듣고 두 번째 문제고 오셨으니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계속 강의를 수강을 더 하시면 더 좋은 정보가 있겠지. 오늘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오셨으니까. 그 지하철역을 생긴다고 했는데 만들었는데 서울하고 저기 어디 인근하고 만들어놨는데 지하철을 만들어놨는데 아직 중간은 개발이 안 된 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일단 지하철이 연장되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중간에. 근데 여기 신도시 만들고 여기 만드는 동안 여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란 말이야. 근데 역은 있어. 그럼 그 역은 유령역이잖아요. 그대로 놔둬야 되고 뭐가 들어가야 돼. 못 떠서 할 수 없어. 시간 가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거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건 그리지 마. 가서 그냥 찍어. 가만 두겠어? 여러분 신도시 만든다. 다음 신도시 만든다 가정해봐요. 기존에 있는 비어있는 여기다 만들겠어. 저 새로운 이상한 데 만들겠어. 그래서 그 대표적인 데 하나 여기 우리 그 디벨로퍼 가정이라든가 가면 갖춰주잖아, 여러분. 그런데 유명한 데가 곡소리 나는 데가 네 군데 있었다 그 동안에. 곡 세곡, 네곡, 마곡, 대곡, 곡 그렇게 해주잖아요. 그 최근에 가장 히트친 데가 어디? 세곡, 네곡, 마곡, 대곡. 대곡. 그걸 쓰시잖아요. 농지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뭐 하고 있었어 그동안? 농지 가격 하면 20만 원이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 20만 원권이면 충청도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뭐 좀 50만 권, 요즘에 20만 권. 그게 1,000만 원권에 올라갔다는 얘기 몇 배예요 그게? 아니 여기 듣다 보니까 이제 짜증난 거지. 나는 뭐 했어 그동안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거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뭘 주냐면, 자 부동산은 여러분, 부동산 뭐가 돈이 돼요? 부동산이 최고 돈은 정보 돈이라고. 부동산은. 그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정보가 중요하다고. 근데 그 정보를 운영하고 정보를 관리하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가장 기본은 정보야. 근데 정보를 알면 뭐해? 내가 알려주면 뭐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는 지식을 다 알려줄 거라고. 중간적으로 정보도 알려주고.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뭐라지? 그 이해관계가 막 얽히는 이런 건 얘기는 못 해드린단 말이야. 하지만 정보도 주면서 지식을, 거기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게 이 수업의 기본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잘 보다시피 나중에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거, 지금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뻗어나가는 이제 거점 지역에 뻗어나가는 이제 확장선을 보여주면서 지하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걸 참조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이 다 될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지금 GTX는 뭐 유명해졌잖아 이미. 이제 GTX도 희소성도 떨어졌어. 옛날에 A, B, C만 있을 때는 그런 데 되는데 이제는 뭐
이 정치판에서 막 난잡을 쳐가지고 뭐냐 강릉선까지 나와서 GTX 강릉선 뭐야 이건 도대체.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그러잖아요. 막 F까지 나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GTX라는 게 뭐가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거 한번 봐봐. 여기 서울에는 여기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이. 여기 수도권이고 경기도가 수도권인 건 알죠? 그럼 수도권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어. 이제 수도권에 다녀야 되는데 서울에서는 지하철 다니는데 여기는 없어. 그럼 이제 서울로 올 수 있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 뭐냐? 이게 GTX거든. 빠른 방법. 여기가 이제 그 뭐야 파주 운정이라는 곳에서 시작. 이게 A로선이란 말이야. 여기 이제 여기 동탄까지 내려가 쭉 내려가 이렇게 해서 삼성역신을 가는 게 A로선이다 말 이렇게. A로선이. 여기 3호선이 여기 일산에서부터 출발한다 가정하면은 3호선이 여기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한번 갈아타야 되고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 아마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상은. 근데 GTX는 이제 운정에서 파주보다 더 먼 문산 운정 거기서 삼성역까지 오는데 29분이란 말이에요. 3분의 단축돼 시간이. 여기 제가 저기 사는 데가 목동인데 목동에서 여기 올라오면은 삼성역 올라오면은 1시간 한 20분 걸린단 말이야. 나보다 빨라 얘가 운정에서 오는 게. 근데 이렇게 가능할까요 이게? 왜 이렇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이렇게 오는데 이거야 이거. 이렇게는 못 온다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한꺼번에 와버린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 몇 개 있어? 운정에서 삼성역 여기 몇 개 돼? 아마 3호선은 뭐 15개, 20개 말 이렇게 안 세봤는데 근데 얘는 5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땡. 5개밖에 없어. 여기. 그러니까 쉬는 것도 쫙 여기 와. 이게 뭐 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다음에 이제 여기 5개 있는데 서울 시내가 있잖아요. 서울 시내가. 그러면 서울 시내 여러분 저거 알죠? 그 한계심도라고 들어봤어요? 한계심도. 보상해주지 않는 범위 내. 지하. 우리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 토지가 지구이. 그럼 내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지구라면 내 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하, 지상, 공중을 다 토지의 범위에 들어간다. 내 권한에 들어간다. 따라서 지하로 지하철 지나가면 보상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잖아요. 내 땅이니까 밑에가. 그러다 보면 전부 보상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거 정해놨다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계심도로 이 이하는 안 해준다. 여기는 공공용지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그 한계심도가 서울이 최대 맥시멈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서울에서. 지금 서울을 뚫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서울 중심을. 그럼 위에 건물도 다 밑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 전부 다 보상한다고 생각해봐. 만만치 않지. 보상 안 하고 올 수 있는 범위가 한계심도가 몇 메타? 네, 최대가 40m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40m라니까 또 41m 뚫고 오면 또 이건 난리가 아니지. 예?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갈 거 아니야. 예를 들어 한 50m. 이 진동도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럼 50m 이상 뚫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깊이 싹 들었다가 싹 이렇게. 그게 GTX라고. 장애물이 없어야 되지. 근데 이게 지금 A로선만 하면 그래도 몇 군데 뚫고 지금 들어오잖아 시내를. 근데 또 B로선 생긴다. C로선까지 하는데 이제 D, E, F 이러면 이제 서울 지하는 뭐야 도대체? 응? 아무튼 그렇다 치고 그게 뭐 정책이 하는 얘기는 그렇다 치고 그런 정책들 우리가 보면서 아 이게 토지구나 이런 데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라고. 특히 이제 서울권 같은데 수도권 같은 데는 역세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이 생기는 곳 앞으로 10곳 우리 동네는 무슨 역이 생기고 이런 정보도 이제 드린다는 거지. 참조하면서 아 우리는 무슨 역이 생기는구나. 역이 생긴다는 것은 미래지. 투자 가치 있는 데구나. 우리는 여기 다 생겨 더 이상 안 생긴다. 그럼 우리는 이제 가격이 오를 때 오른 동네구나. 뭐 이런다는 거죠. 딱 참고로 강남 쪽이 여기 더 많이 생길까요? 앞으로 비강남 쪽이 여기 더 많이 생길까요? 앞으로? 강남권이라니까. 강남권이야. 그러니까 그게 신기한 거야. 강남은 지금 말 나온 김에 이거 얘기 한번 해보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이해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2호선이잖아요. 지하철 2호선 알죠? 혹시 한 번도 안 타보신 분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나눠 이렇게 항상 사거리. 그러면 나누면 한강 나눠 보면은 여기 강남권이고 뭐 여기 나온단 말이야. 강남 여기 여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강남 4개구라고 그래. 강서권의 4개구가 동작, 간악, 구로, 영등포란 말이야. 이렇게 4개. 강서 쪽이 강남, 강동 쪽이 강남. 여기 간악구 지하철 몇 개인지 아세요 혹시? 간악구에 지하철 여기 몇 개다. 간악구에 지하철이 몇 개나 될것 같아. 1호선밖에 없어 사실은. 거의 여기 신림사 하나 생겼고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마을버스 타고 여기 난리가 아닌 거야 이거. 이 동네 모이느라고. 그죠? 이쪽 와봐. 지하철 몇 개나 될 것 같아. 현재 나와 있는 게 34개. 또 생기잖아. 그 여기는 여러분 강남 가면 알죠. 강남역에서 역삼역은 그냥 걸어가도 되죠. 환승 다 되죠. 마을버스 안 타도 되죠. 그 동네는. 여기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잘 돼 있고 여기는 덜 돼 있잖아. 그럼 GTX를 일로 보내야 돼. 일로 보내야 돼. 일로 보내는데 일로 와. 그렇잖아요 지금. 요것을 내가 지금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요걸 관찰하면 부동산이 보인다는 거지. 이런 걸 보면은. 그죠? GTX 여기로 가지. 삼성역 다 들어가잖아. 그 삼성역은 최고의 동네가 된다니까 앞으로. 삼성역은. 그래서 강남 설명하면 항상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강남 설명하면은 이렇게 설명하면 이렇게 강남이 여러분 강남의 원조 어딘지 아세요? 강남의 원조. 일단 전국은 서울이고 서울은 강남이잖아. 강남 분석해 본단 말이야. 강남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강남의 원조. 강남의 원조 여기 강남의 원조. 영등포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강남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반포야 반포. 반포 터미널 옛날에 거기 주변이 반포가 지금 재건축 전부 끝나고 5층짜리죠. 여기 원조고 이렇게 등대과를 지면은 당시에는 강남 사거리가 변들이었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서 우리 놀았다니까. 변들이 강남 사거리가. 역삼동 쪽은 조금 더 변들이었어. 옛날에는 강남 사거리가 변들이었다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강남 사거리가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이 그거죠. 이제 등대가. 그래서 삼성역 거기가 변들이었다고 한동안. 그러면 강남 사거리가 변들이다가 삼성역이 변들이 되면 요 과정이 발달됐을 거 아니에요. 개발됐을 거 아니야 여기가. 여기 어딘지 아세요? 이 거리가. 여기 대치동 도곡동이야. 그러니까 한때는 대치동 도곡동도 변들이 속에도 들어가지 않았었다. 지금은 핵심 타워다. 삼성역이 만약에 중심이 된다고 가정해봐요. GTX 다 들어가니까. 그럼 1억이 되겠지. 그럼 각광받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지. 그래서 한동안 여기 여기 잠실역 사거리에 있는 아파트들 난리 났잖아. 이런 것들 볼 줄 알아야 된다. 부동산. 이런 것들. 아파트 음만의 현대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그림이 보이면 그때 당시 다 보인다고. 나머지가. 그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여기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부동산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좋고 어떻게 개발하는 게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거리가 좋아요? 어떤 게 좋다? 비근한 예로 하나만. 나는 돈이 10억짜리 살 아파트를 살 자금 10억을 갖고 있다. 근데 아파트가 10억이다. 그럼 나는 내 돈 올인해서 산다 아니면 그중에서 50%는 놔두고 50% 빌려 산다. 왜 내 돈 있으면서 왜? 이런 심보는 뭐야? 내 돈인데도 빌리려고 그래. 현금을 하기. 그래요? 현금을 그렇게 하려고. 그게 내버리 조건이잖아요. 부동산 내버리 조건이잖아.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동산 이꼴 금리는 너무 중요하다고. 내버리 조건이라고. 하나 사고 2개 살 수 있다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10개 하나 10억에 10개를 사서 올인하는 게 아니라 5억씩 나눠서 2개를 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작 좋다는 전자에 5억씩 빌려가지고 빌렸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5억씩 빌렸는데 이자가 예를 들어서 뭐 5% 가정을 해. 근데 이게 월세 내놨더니 이게 6% 나오네. 그럼 빌려서 사. 내 돈 주고 사 그냥. 그러니까 빌릴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부동산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겠죠. 실제로. 없는 사람 투자는 더 못하면서 계속 월세로 가겠죠. 부동산이 갖고 있는
아주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이거라니까. 집이 하나 있으면은 집을 두 채 사는 데는 문제가 안 돼. 문제 뭐 안 따진다 가정했을 때. 근데 없을 때 집 하나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생겨요. 이게 부동산이라는 거야, 부동산. 이게 부동산. 그 자체가 담보화된다는, 부동산 자체가 담보화된다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나중에 설명하기라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가장 큰 고민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가볼게요. 토지를 이용하는데 위에다가 예를 들어 아파트 짓는 게 이용이겠지. 이용하고 개발하고 관리하고 거래하는데 고민거리가 몇 개 있다? 크게 네 개가 있다. 무엇을 이용하고 무엇을 개발하고 언제 이용하고 언제 개발하고 어디에다 이용하고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떻게 하고 네 가지가 있다.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전문가다. 전문가 영역 여기 안에 들어놨죠. 전문가 영역은 이 안에 들어있죠. 중개하는 사람도 이걸 해결할 수 중개할 때도 이런 얘기 설명해 줘야 되겠지. 경공매도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겠지. 지금 말한 게 제가 얘기해 준 거 있잖아요. 가치 평가는 감정평가사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공인중개사 하는 거 감정평가사 하는 거잖아. 이것도 해주겠죠. 이렇게 하겠지. 자기 고민에 하겠죠. 컨설팅 하는 사람들. 요거 이제 손님이 온 거야. 중개한 손님이 온 거야. 그럼 토지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토지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그죠? 해주는데 요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풀리잖아. 근데 요걸 몰라. 이 체계를 못 갖추고 있어갖고 질문도 뭔지를 모르겠고 답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데 언제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이게 전문가야 이게. 이걸 딱 체계적으로 풀어주는 게. 토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언제 만나죠? 보통 이렇게 이제 여기 제 1일째부터 6일까지 짜놨어요. 다음 주에 5월 18일부터가 개강해서 이렇게 쭉 갈 거야. 하루에 4시간씩 쭉 갈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토지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이제 토지하면 요리를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쿠커란 말이야. 그럼 재료를 준 거야 이제 이렇게 나물도 주고 요리해 보라고. 그럼 요거 가지고 여러분이 비빔밥을 만들든 무슨 뭘 만든단 말이야. 토지 가지고. 그 과정에서 요 수업을 들으면은 요건 지식 플러스 정보를 주는 경험치다. 돈도 벌 수 있는 방법, 개발 성공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6주를 끌어갈 겁니다. 앞에서 안내했던 우리 원장님 안내했던 대로 뭐 이렇게 그 안내는 이제 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혹시 질문 있나요? 여기까지. 질문은 좀 이따 받기로 하고요. 저는 뭐 이런 사람이니까 얼굴만 보면 되게 신뢰가 가. 여기까지입니다. 오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뭐 질문 잠깐만 한 10분 쉬었다 올 테니까 질문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하기로 하시죠. 잠깐만 쉬었다 오겠습니다.